혹시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저희 시간표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 고등학생이고 중학생 시간표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수학과는 더 심해서 근데 자꾸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수학과 원장님도 약간 인사하세요 이래서 제가 잠깐 모신 거고요. 이 교재 설명 간담회는 제가 간담회를 중학생은 1년에 2번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화를 거의 안 드려요. 그죠, 소녀님? 네. 제가 전화 왜 안 드리냐 하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이게 수업 준비가 워낙 많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고등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들은 전화들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저는 도대체 이 학원의 중학생은 어떤 생각으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1년에 2번 정도 커리큘럼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진행하면 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조금 설명에 별로 좀 저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휘력이 딸리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내신 기간이잖아요. 저도 내신에 막 꽂혀가지고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1 우리 내신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1도 지금 내신 교과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신 교과서 바뀐 거에 요거가 고1에서 중1 말고 고1에서 요거를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 중요하지만 원래는 요 단어는 저는 빠질 거라고 본 단원이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언어와 매체가 없어졌거든요. 매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 매체가 중매하는 도구, 그러니까 연결하는 도구 이런 거라서 제가 지금 전달하는 음성 언어도 매체고요. 보여드리는 문자 이런 것도 문자 언어, 기호들 다 매체고요. 요즘으로 이제 매체 많이 나오는 게 뉴 미디어 해가지고 미디어로 얘기가 바뀌었어요. 이런 도구들 사용하는 거. 사실 이게 매체가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잘하잖아요. 사실 언어와 매체라는 매체가 들어온 게 되게 이상하다. 여기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고1 교과에서 매체가 포인트로 잡혀 있어서 제가 요즘 이제 내신을 하다 보니까 여기 꽂혀서 왜 그럴까를 준비하다가 혹시 이제 안자기자가 이런 거 읽어보셨을까요? 읽으셨어도 되고 안 읽으셨어도 돼요. 왜냐면 도대체 중학생들은 뭘 배워야 할까? 중학교 국어학원은 왜 다녀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조금 이따 원빈 쌤이 오셔서 중3은 없는데 예비 중3은 없는데 커리큘럼 좀 설명하실 건데요. 저희가 고등부 위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텍스트를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독해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부터 어머나 이거 어떡하나? 중학생들에게는 책을 읽는 어떤 긴 텍스트를 읽는 훈련을 시켜보자 뭐 이런 목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국어 선생들은 뭘 가르쳐? 영어와 수학 빼고는 다 가르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영어와 수학 빼고는 다 가르쳐. 제가 지금 드리는 거 4장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4장은 고1에서 쉬운 걸 그냥 가져온 거거든요. 고1 모의고사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어머님도 혹시 제가 넣었을 때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봄이 얼마나 완연한 날이었을까. 일을 마친 나는 잠시 역사의 벤치에서 졸다가 깊고 완연한 잠을 자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목이 말랐다. 여느 때처럼 미란다 한 잔을 마시고 나자 탄산수처럼 쏘는 느낌의 봄볕이 피부를 찔러왔다. 당연히 얼음 없음인 봄볕 속에는 그래서 그만큼의 온기가 더 스며들어 있었다. 그런데 두 줄만 내려가 보고 저것은 설마 기린이 아닌가? 시대는 1990년대 서울이에요. 여기 나라는 애가 학생인데요. 그 고1인데요. 얘가 지금 뭐 하냐면 1990년대 우리 왜 지옥철 할 때 푸시맨 알바로 이거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목 말라가지고 미란다는 거 뭐 이거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기린이 보였대요. 그것은 정말 한 마리의 기린이었다. 기린은 단정한 차림새의 양복을 입고 플랫폼에 이곳저곳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오전의 역사는 한가했고 아무리 한가해도 그렇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애 표정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근데 그냥 상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여기 기린이 앉아있는데 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기린이 앉았다? 정말 앉았다? 그리고 앉았다라고 해야 할 만큼 분리되고 큰 모션이 큰 동작이었다. 근데 사실은 나는 기린이 아버지란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이게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가장 중요한, 물론 앞에도 있지만 단어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어요. 해석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도대체 기린이 왜 나타났을까? 이게 이제 현대소설이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대소설은 최근 소설들, 이거 90년대 소설이면 최근 소설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독해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린은 초식동물이에요. 우리 아버지 사실 가출했어요. 아버지가 가출해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아이가 알바를 하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초식동물 같은 우리 아버지는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이런 거를 가르쳐요. 제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올해 고1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요. 그냥 이런 그래프 표 같은 거 있는 거.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온실가스는 소고기는 이렇게, 콩은 이렇게, 콩 기반 대체육은 적다. 결국에 우리는 대체육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거로 우리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국어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과학 지문인데요. 너무 많이 넘어갔다. 과학 지문인데요. 과학 지문은 요것도 제가 사실 좀 잘난 척하려고 어려운 거 갖고 올까 하다가 제일 그냥 쉬운 거 가져왔어요. 고1 모의고사인데, 올해 모의고사인데요. 3월 달이면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건데 뭐 광합성은 명반응, 안반응 이런 거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읽고 풀어내야 되는 거, 그냥 국어로 돼 있는 거 중학생들은 다 해야 한다. 뭐 이 얘기고, 제가 요것만 조금 좀 앞부분 정확히 읽어볼게요. 홍계월전인데요. 앞에 어떤 어머님이 낮에 오셨을 때 요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읽힌 책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좀 읽어봅시다. 좋아요. 명나라 시절 홍실왕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개월은 남장을 한 채, 그러면 개월은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이후에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여공에게 부출된 지, 그러면 여공이란 사람은 개월을 도와주는 조력자, 부출자겠구나.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치고, 평국은 뭔가 남자스러워. 좀 더 읽어볼까?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그러면 여공은 아마 평국이를 되게, 개월을 되게 예뻐했나 봐요. 자기 아들과 이름을 비슷한 율로 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자신의 아들 보국과 함께 개월이를 평국이라고 이름을 해서 같이 함께 수학하여, 수학은 수학 공부가 아니겠죠. 학문을 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다. 누가? 평국이가. 된 거 맞죠? 여자애가 장원급제했어요. 아직 여자인 거 몰라요. 이후에 오라키가 침략하자 평국, 여기다 이제 개월은 원수가 되고, 요건 앞부분의 줄거리라서 평국이와 개월이와 원수는 똑같은 인물이다. 원수는 대장이에요. 대장. 보구는 중군장이 되어서 이걸 평정한다. 이후에 평국은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는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 여기까지가 앞부분의 줄거리인데 요만큼만 읽어도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3개야. 헷갈릴 수밖에 없죠. 여긴 이렇게 줬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갈등 상황이 나와요. 평국이는 여자임이 밝혀졌는데 천자가 누구랑? 보국이랑 결혼하라 그런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얘가 대장이에요. 얘가 중군장이에요. 그러면 남자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도 잘 싸우는 애라서 그런지 한석가해. 그래서 보국이가 결혼하기 전에 데리고 있던 애첩이 있거든요.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 내용은 얘기 안 할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고전 소설은 초등학교 때 읽던 거랑 느낌이 다를걸요. 그래서 얘는 요만큼만 봐도 제가 다 읽으려고 하다가 안 읽으려고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 단어가 너무 어렵고 관계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들이 어려우니 당연히 이거는 같이 읽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중학교 때 국어 공부, 국어학원 왜 보내요? 저는 내신 공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앞부분에서 너무 어머님들이 다른 학원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책 들고 다니면서 읽는 척하는 것도 싫고요. 저희가 주는 책을 정확하게 읽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읽어와도 내용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랑 같이 또 이제 제가 배경 지식 얘기해주고 약간 스토리를 잡아주면 집에서 또 읽어와요. 그래서 저기 살짝 꺼내는 책이 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되게 정말 좋은 책인데요. 한 호흡에 아이들 못
저기에서 발췌한 것 중에 아이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할 수 있는 걸 정확히 하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힘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요. 중학생들한테 막 어려운 글을 주고 문제를 풀어라. 양자역학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양자역학책 사실은 여기 과학책에 녹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풀어라고 얘기 안 했더니 웬만치 또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면 학년이 올라갔을 때 들었던 풍월이 있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은 당연히 제 생각에는 구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 가르칩니다. 영어랑 수학 빼고 다 가르칩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이제 어머님들한테 수업하려고 그러는 거는 전혀 당연히 아니고요. 모든 고1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고1은 다 배우는데 우리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고1 때 나란 말씀을 드릴 때 나라. 근데 올해 고1은 작년과 또 그러니까 예년과 달라진 게 이제 혹시 남학생은 없죠. 신일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런 글을 예전부터 많이 가르쳤거든요. 한글이 아니라 신일고 외에 한 두어 개 정말 공부 안 하는 고등학교 빼고는 추가 글들을 중세국어, 근대국어를 많이 가르치세요. 이 얘기는 글을 보고 너무 도망가는 친구들은 이미 여기서 커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해하는 것들을 배울 거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넣는 거예요. 올해로 아마 제가 수업을 한 지 26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설명회하면 무슨 얘기할까? 설명회 아니 간담회라도 무슨 얘기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저 때는 국정교과서 막 검정교과서 이런 거 우리 1학년 고1까지 모두 똑같은 교과서 배우는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97년인가부터 제가 수업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몇 년까지는 국정교과서인가 검정교과서인가 그런 거 같이 쓰다가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나오는. 그래서 요거는 바뀌기 전 교과서예요. 딱 똑같은데 다른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바뀌기 전 교과서에서 우리는 의미를 외국어나 외래어 많이 쓴다. 왜 그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서 또는 요런 단어 너무 쓴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이런 금사빠 같은 금방 사랑에 빠져. 세젤리야, 꿀잼이네. 요런 거 썼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교사용이거든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누리소통망에서 재밌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파괴된 형태의 국어를 사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뀐 교과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 교과서를 배울 거예요. 물론 이제 출판사는 여기가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바뀌는 게. 신조어란 이런 귀한 외래어도 있고 국룰, 남사친 이런 글들인데 자 여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왜?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에요. 물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이니까 쓰지 마.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여기도 다 똑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신조어를 사용하면 간결하기 때문에 언어 표현이 가능하고 유대감, 공감대.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간다. 그렇지만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거다. 긍부정을 다 가잖아요.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써놓은 게 그거예요. 혹시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런 한국어의 기원한 표제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세요? 저도 이제 그거 고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단어가 들어있구나. 근데 저도 이번 교과 가르치다가 알게 된 건데요. 21년 9월에 1년 동안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26개의 한국어 기원 표제어가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사전이 편찬된 게 137년 동안 한국어는 23개밖에 등재되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 한 2, 3년 안에 26개가 등재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인만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인 것만은 아니야. 그러면 그게 좀 웃겼던 예문이 뭐냐면 저한테 재밌었던 게 오빠, 언니, 누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빠, 누나, 언니의 뜻도 있지만 그들이 이제 조사하는 거는 SNS도 조사를 하니까 그들은 멋진 사람들을 오빠나 언니나 누나라고 한다. 잘 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한국어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나란 말싸미도 보여드린 거예요. 정말로 아까 뭐였죠? 소리 나는 데를 있는 거? 네, 들어오셔도 돼요. 놀라셨죠? 너무 인상이 많아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정말 세종대왕님이 싫어하셨을까?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왜냐면 우리가 원래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였기 때문에 해서 그냥 저가 아까 이제 20몇 년 수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저도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적어도 한국어로 된 글은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어. 이게 저희 학원의 목표예요. 그래서 너무 내신 위주로 공부하는 거 저 아니고 두 번째 고등학교 어려운 거 가져와서 공부하는 척하는 것도 싫고 그냥 준 커리큘럼은 정확히 공부하는 그러면 당연히 정말 문제 풀어야 할 때 점수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뿌기반이 우리 아이들 이제 수업 듣는 게 이제 뿌기반이거든요. 예비 중1 이 아이들인데 예비 중1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커리큘럼만 딱 말씀드리면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제 엉뚱한 과학책이라는 건데 요게 12월 달에 우리 4시 끝나고 딱 요거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기점으로 요쪽이 우리 뿌기반 친구들 거예요. 분량이 적은 이유는 우리는 1년 동안 읽을 거고 여기는 반년이면 예비고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학 여기가 독서죠. 여기가 독서 여기까지 독서 그리고 여기가 문학.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읽지 않게. 근데 이제 저도 알아요. 우리 애들 책 읽는 거 힘들어하죠 사실은. 그래도 여기 책은 재밌어요. 근데 전에 다니던 학원이 어려웠던 학원을 다녔던 이거라서 그래도 여기 책은 왜냐면 너무 잘 읽어와요. 지금 아이들은 너무 잘 읽어와서 저도 힘들어하죠 라고 얘기할 때 정확히 조금 더 올라가도 되는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왜 요거가 제목 자체가 되게 쉽잖아요. 독수리는 왜 까치를 쫓아다니까 요거서부터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야 혹시 이제 당의정 이런 단어 아세요? 이게 뭐냐면 아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알약이에요. 알약인데 겉에는 설탕을 입혀서 달콤하게.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달콤한 책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을 원래 우리가 올해에는 고전 소설을 1학기에 했거든요. 그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전략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비슷해요. 사실 고전 소설은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읽으면 뒤로 가면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애들이 힘들어서 제가 그래 뒤로 끊자 그리고 근데 조금 끊어서 갔어요. 그리고 이건 다 현대 소설. 여기 뒤에도 현대 소설이니까 같이 넣고요. 요 소설들은 사실 이제 되게 좀 특이해요. 땀 흘리는 소설이나 여기 이제 공존한 무슨 뭐 하는 소설 이런 식으로 약간 시리즈로 나오는데요. 요건 요즘 이번 바뀐 고1 교과나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완전 현대 작가들. 정말 요게 이제 완전 현대 작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아마 잘 모르시는 뭐 서유미나 이런 작가들 김혜란은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작가들은 이제 나온 거거든요. 최은영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위주 재밌어요. 이런 거 위주로 잡았고 요쪽에 이건 이제 법리 이야기인데 미래 세대를 위한 법리 이야기 밑에 이제 또 법리 이야기 하나 있는데 있죠?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이런 것들은 법에 대한 건데 사실은 역사도 같이 들어가죠.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사회인데 또 인문학이 같이 들어가고 필요해서 여기는 근데 4월과 6월은 아마 우리 아이들은 책을 안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 기간이라서. 여기는 이제 내신 안 들어가는 1학년 아이들은 이런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학자들은 과학책. 그 다음에 골고루 책을 읽습니다. 이 얘기예요. 문학과 비문학 골고루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달, 8월달은 조금 두꺼워요.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급하게 저랑 한 1년 반, 2년 정도 했던 이제 중3 되는 아이들한테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을 막 급하게 SS 해가지고 너는 우리 학원에서 읽은 책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좋았던 건 다 달랐어요. 다 달랐다가 너무 저는 되게 만족했고 나 수업 잘했어. 진짜 막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호흡이 긴 책을 아이들이 다 꼽았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사실은 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따라왔거든요. 아까도 뭐 이제 읽었는데 내용 몰라요. 이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7년의 밤이었어요. 그거 진짜 두껍고요.
사실 약간 숨 막힐 정도로 처음 한 3분의 1도 안 읽었는데 아이를 물에 던지고 계속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읽었는데 자극적인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3시간 수업이잖아요. 2시간 동안 걔네를 인물 관계도를 다 그리면서 두 판을 정리를 해줬더니 아 그럼 집에 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책을 꼽았던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앵무새 죽이기 이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앵무새 죽이기는 노예 그 흑백 분리 정책 뭐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것도 어떤 아이가 뽑아줬는데 사실은 책 읽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인데 뽑아줘서 되게 고마웠고 또 되게 까부는 녀석은 소년이 온다를 뽑아서 그 책이 재밌었어 너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게 재밌었다. 그리고 요 책을 뽑아준 우리 중3 아이가 있었어요. 재판 얘기. 토론하기가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과학책 뽑아주고 그래서 한 5-6번을 다 다른 책을 얘기해줘서 아 그냥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거 넣었어요. 밤의 경비원은 사실은 저 안 읽어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그 앵무새 죽이기보다 훨씬 더 평점이 요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뽑아봤고 요거 철학 콘서트랑은 꼭 사실은 철학은 해야 돼요. 근데 앞부분에는 넣기가 아직은 아이들이 조금 어릴 것 같아서 여름에 넣은 거고요. 역사의 쓸모는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넣었어요. 이거는 역사는 꼭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우리 선생님이 바로 이제 역사 얘기해 주실 거거든요. 예비 중3이 하는 역사랑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 예비 중3은 중3 때 바로 역사 교과가 들어가서 시험 문제처럼 좀 암기시키라고 제가 좀 힘든 책을 골랐거든요. 이렇게 전에 여기 이제 최태성 선생님 책이죠. 역사의 쓸모는 좀 눈물 나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 김시습의 금오신은 최초의 소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제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또 아마 시험 대비니까 못 읽겠죠. 이 책들은. 좀 아깝긴 해요. 못 읽는 게. 왜냐면 저는 이 책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시험 대비를 해서 안 읽을 거고. 요게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문법 수업이라 제가 작년까지는 문법을 정규 수업에 밑에 깔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강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1이면 우리 성신은 조금 접사가 안 들어갔어요. 그게 1학기 때 들어갔나 봐요. 근데 삼각사는 이번에 좀 어려웠죠. 삼각산 문법 문제가요. 제가 봤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접사가 약간 고등학교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뿌깃반은 우리 중1 아이들 그리고 샘깃반은 중3 아이들인데 5명 이상 이거는 제가 이제 신청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저희 문법 하고 싶어요 하면 그분들과 상담해서 요일이랑 시간 잡아서 그냥 방학 때 특강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자꾸 궁금해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미리 말씀드리면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은 고등학교 문법 가르치는 게 중학교 문법이에요. 근데 이론 안 가르치고 그냥 외우게 하는 게 중학교 문법이더라고요. 그러면 중학생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론을 좀 가져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학원들에서 문법을 한다 그러면 보통 그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독서 교과하는 게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휘력 강화는요. 원래는 저희 학원 어머님은 아시겠지만 안 다니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책을 가져왔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왜 안 나오지? 있는데 맨 앞에 이렇게 어휘가 나와요. 모든 학원들 보통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 어려울 것 같은 단어를 여기는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단어 좀 들어가고 OX처럼 문제 들어가고 여기도 단어 좀 들어가고 OX 문제 들어가고 그러다가 한 챕터가 끝나면 중요한 것들은 좀 암기하고 그러다가 글쓰기도 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제 이런 책들을 저희가 가르칩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안 계시지만 미리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커리큘럼 이거 뿌리 깊은 밤 수업 방향 책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책 읽어야 된다. 그리고 책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재밌다. 매달 2권이다. 저도 이제 간담회 준비한다고 막 찾아봤더니 저희도 중학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한 달에 1권이었더라고요.
한 달에 한 권의 고등 내용 막 해서 사실 이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권 읽히면서 고등 내용 하면서 문법 하면서 다 저희 다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엄청 많이 모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정확히 읽는 거 목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보여드린 학원 교재 저희는 거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가르치는 거니까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글들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들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편한 편의점 같이 읽었잖아요. 불편한 편의점 읽을 때 그 뒤에 고등교과를 하나 넣어놨어요. 고2 독서, 미래엔 독서인데 거기에 편의점 욕망을 지배하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중1, 중2 애들이 저랑 같이 수업했을 때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같이 읽는 책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쉽게 배워요. 그렇게 이제 중등교과가 아닌 고등교과로 같이 갑니다. 수능은 그냥 써본 거예요. 수능 내용까지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학원 자체 교재는 문학과 비문학, 어휘가고 관련치면 내용 정리하고 책 내용 필요한 건 암기하고 독서 토론을 정말 하고 싶은 거는 토론이에요. 제가 이 수업을 이걸 잘 진행을 못했어요. 근데 조금 더 젊은 선생님들이면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우리 원빈쌤이 이제 얘기해 주실 건데요. 요거는 미리 들으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의 중3은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게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 놓으신 거가 이제 작가들이 나오는데 바뀐 교과에 대해서만 거의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 전에 교과들은 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제 저희 연도 같은 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필수적인 글들만 배운다 하면서 선생님이 그다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 국어과 강사 윤원빈입니다. 저희가 중3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진짜 지금 계속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 잡아야 되는 거죠. 애초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이라고 잡아 놓았으니까 지금 학생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들을 한번 쭉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전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친구들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전화를 하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머니께서 항상 걱정이 많으셔요.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는 게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시킬 걸 그랬어요. 중학교 때부터 책을 좀 읽힐 걸 그랬어요. 애들이 글 읽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을 들으면 지금은 좀 늦었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중학교 때 책을 읽어야 돼요. 중학교 때가 사실 애들은 맨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시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 좀 긴 호흡의 책들,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들이 좀 있잖아요. 긴 호흡의 책들을 읽고 글을 좀 앉아서 집중해서 글을 읽는 연습은 지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학생들 문해력이 참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문해력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나눠서 본다면 일단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막 아이들 영어 읽기 전에 영어 단어장부터 막 외우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사실 단어를 외우지 않고 냅다 읽기부터 시작하니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도 수업하고 와가지고 제가 낮에 너네 얘기를 좀 팔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언급을 좀 했는데 애들한테 겉과 속이 다르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했더니 저쪽 반 친구들이 겉바속촉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웃겼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다른 반에서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물어본 반에서도 겉바속촉이 나오고 그 다음 날 반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웃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의 어휘력이 정말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한 해 한 해 느껴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중학교 때 책을 좀 많이 읽으면서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어휘력 기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아마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 읽는 지문의 길이가 대략 이 정도?
길면은 뭐 여기까지.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을 읽는데 한 3분 내지 5분 정도 글을 읽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 여기서 졸았대요. 더 이상 못 나가면 두 문단 읽고 어차피 어려운 글이 나올 거예요. 이 글이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졸았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못 읽겠어요. 읽긴 읽었는데 그냥 글자를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요 글은 다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집중이 안 된 거거든요. 글을 읽는 힘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책을 읽는 연습이 일단 1번으로 필요하고요. 이해력. 글을 읽기는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을 이제 저랑 같이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수업이 중등독서 수업이 됩니다. 이해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를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이 글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글이야 라고 구조를 좀 잡아줄 수도 있고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정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는 이런 정서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 이런 거는 저와 같이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학생들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단어를 좀 많이 익히시고 책을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능력을 좀 길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능력을 기르는 수업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3 책은요 여기 이 정도 한 학기 정도 책을 읽고요. 요거는 1학년이랑 똑같이 엉뚱한 과학책 들어갈 거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좀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교과에서 자주 나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골라 놓았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요건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역사, 그리고 계속 말하네요. 그리고 경제, 철학, 그리고 요 오래된 연영통은 과학 해가지고 각 부분별로 하나씩 꼽아서 한번 넣어놔 보았습니다. 책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이 작품만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가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쓰고 어떤 배경에서 이 작품을 쓰고 있었는지 조금 더 넓게 이해하는 식으로 문학 수업이 2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 2주, 3주, 4주는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 이게 독서라고 하는 게 크게 4가지 분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인문예술,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독서론이라고 말 그대로 글을 읽는 짧은 글이 하나가 나왔었는데 아마 요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올해부터 독서와 작문의 결합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문은 글쓰기에서 따로 연습이 들어갈 거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이 하나씩이 반드시 나오는데 인문예술은 단순해요. 철학. 어떤 학자가 나오고 이 학자의 사상이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다루어주는 파트고요. 사회문화라고 하면은 법, 경제, 정치, 사회 현상 이런 것들 다루어주는 파트고, 과학기술이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뭐 생명, 물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계의 작동 원리, 뭐 디지털 어쩌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서 나오는데 요 파트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요 하는 파트가 이쪽 파트가 돼요. 이제는 문이과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문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확실히 달랐거든요. 문과 애들이 요거 잘해요. 이과 애들은 요거 잘해요. 요거는 약간 다 같이 쉬워하는 느낌? 요거는 다 같이 어려워하는 느낌? 약간 요런 식으로 학생들이 성향별로 좀 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두를 해야 돼. 참 원래도 모두를 해야 됐지만 모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편향된 게 아니라 하나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학 작품이 아니라 제가 작가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2022년부터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교과서 내용이 이렇게 요만큼 22
2012년 개정의 고1, 고2 교과서 위주로 제가 찾아 놓았고요. 모의고사까지 포함하면 이유가 더 많아지는데 칸을 너무 넓혀야 돼가지고 이 정도만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완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나묵이라는 작품이 길어요. 호흡이 길어서 사실 제가 이걸 올해까지 수업을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단편집을 다 보진 않았고 이 정도 되니까 호흡이 기니까 한 주 정도는 나묵을 다루었고 이 나묵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나머지 뒤쪽은 전쟁을 다루고 있는 다른 소설들을 이것저것 살펴보자 하는 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올해 유독 박완서 작가의 작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올해가 아니라 이번 교육과정이 되는 거죠. 이번 교육과정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올해 수업부터는 좀 수업 내용 조금 바꿔가지고 나묵을 수업을 일주를 하고 그 나머지는 단편집들을 좀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많이 들어보셨죠? 1970년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요.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 연작 소설로 사실은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얘는 이제 서술처. 요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요게 시험 범위였고요. 요거를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보기 박스로 엮어두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기 박스에서도 나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는 빈민가의 그 난장이의 아들이고요. 여기는요 재벌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요걸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요 두 나가 다른 나인 걸 구분을 못했던 거죠. 사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단편으로 하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나를 쭈루룩 읽는다라고 하면은 호흡이 짧지 않은 소설이거든요. 그런데 요 친구들이 요걸 좀 다 읽어놨더라면은 여기서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필수 작품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요게 그 전 교육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필수 작품이어가지고 충분히 외부 지문 프린트로 나올 만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가르쳤지만 보기 박스로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의고사,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작품이라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자 이 책을 또 같이 골랐고요. 다음에 제가 이걸 너무 많이 썼네요.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80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80년대의 부천. 11개인가? 11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요번 교육 과정에서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가 무려 3개의 교과서에 연달아서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작품들도 당연히 중요한 작품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내용 자체도 제가 여기는 올해 수능특강 고3 교재를 넣어놓기는 했지만 거의 매년 수능특강에 한 작품씩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미동 사람들이. 또 여기 있는 다른 작품들도 여기저기 출제된 게 많아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작품이고 또 이 시대적 배경하고 서울에서 벗어난 변두리 동네의 이야기다 라는 것 자체도 여기저기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이 소설을 기점으로 한번 쭉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유미의 당분간 인간이라는 책은 제가 최근에 너무 재밌게 읽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골라놓은 책인데요. 아마 위에 있는 작품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 얘는 많이 낯설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노우맨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막 짜장면을 시켜 먹기도 하는 판타지예요. 중간중간에 짜장면도 시켜 먹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을 목격해요. 그 죽은 사람이 바로 나의 경쟁자. 이런 느낌으로 끝없는 경쟁 사회에서 남자가 지고 있는 어떤 사회의 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공지능 사회 막 이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 똑같은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그 인공지능이 나의 집안일을 대체하고 나의 회사를 대체하고 심지어 나의 인간관계까지 대체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서 있을 자리는 어디지? 이런 것을 좀 질문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또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되고 논술로도 사용이 되고 토론 주제로도 되니까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넓혀보면 좋겠다 해서 요 자리가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요 세 작가는 고전으로 너무 하고 싶었고 여기에 고전 소설을 할까 아니면 완전 현대를 할까 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서유미 작가의 책을 한번 넣어놓아 보았습니다.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 하고요. 역사합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그냥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마 제가 한 달 동안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한국사 실력이 막 갑자기 고등학교 때까지 쫙 올라가고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요쪽 배경 지식 만들기. 아까 언급한 엄미동 사람들의 어떤 한 사람이 80년대를 배경으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은 공포를 느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주를 다녀왔어요. 그럼 저희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아, 그 광주 민주화 항쟁을 목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책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거든요. 왜 저러는 거지? 라는 것이 맥락이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서술해주지 않거든요. 했을 때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문학 작품에서 써먹기 되게 좋아요. 이런저런 거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기 박스 안에서 충분히 줍니다. 요런 맥락에서 해석하시오. 요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저희가 꼭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작품을 좀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공부하고 또 암기도 좀 하고 역사적인 지식을 좀 갖춰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넘어가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첫 번째 책 역사책으로 갔고요. 사회 문화 파트는 아까 법, 경제, 정치 많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표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우리 경제도 뭐 기사 보면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음식을 위주로 경제학을 이렇게 달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와 문화와 뭐 세계사부터 해가지고 경제 구조, 정치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 너무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어려워할 만한 경제를 조금 재밌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의 목표는 사실 그래프랑 표를 읽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제의 용어 정도 그리고 흐름 정도 요게 바뀌면 요것도 같이 바뀌어. 어떤 정치 구조에서 이러한 경제 현상이 일어나 요 정도를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문 예술은요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철학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도 철학 분야를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철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뭐가 어려워? 하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에서 사실 결론이 나올 만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이 A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얘랑은 다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철학 문제를 풀고 철학책을 읽는 방법인데 그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인물 소개입니다. 1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2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뭐 5번 이 사람은 2번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생각으로 좀 더 확장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면은 아이들이 좀 아까 그런 친구들과는 다르게 철학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철학이라고 한다라면은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논술 같은 것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 확장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요. 과학기술은 사실 제가 과학기술에 큰 자신감이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거를 가르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올해 어떤 학교에서 저에게 거대한 시험 범위를 하나 던져줬어요.
진화론과 관련된 독서 지문 중 아무거나 나올 것임. 이런 시험 범위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세상에 없는 글을 만들어내시지는 않을 테니까 정말 최근 모의고사, 교과서, 뭐 수능, 뭐 수능 특강 완성부터 해가지고 진화론과 관련된 글을 그 학생들한테 한 20개, 30개는 읽힌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라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운 걸 좀 써먹고 싶어가지고 진화 심리학 책을 올해 과학기술 책으로 읽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책 4권을 선정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시험 범위를. 그다음에 아마 앞서 언급을 해주셨을 것 같지만 중등 내신은 사실 저는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는 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개념이 고등학교 때 그대로 들어갑니다. 거의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중학교 과정이 약간 부실하다? 그럼 여기서 남들보다 2배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간신히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중3 과정에서는 4가지 내용이 1, 2학기에 거쳐가지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내재적이냐, 외재적이냐 막 이러면서 작품 자체만을 볼 건지, 작가를 볼 건지, 시대를 볼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얘랑 똑같은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나오면은 애들이 많이 틀려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개념이거든요. 안 가르쳐주는데 시험엔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빠져있으면 이 문제 분명히 틀립니다. 많이 어려워해요. 그다음에 여기가 문법이죠. 중학교 때 의문의 체계를 배워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의문의 변동을 합니다. 이 의문의 변동도 물론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과서는 체계 언급 안 해주고 그냥 냅다 변동부터 시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계를 배우고 왔으니까 알지 우리 이제 변동시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변동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남들은 바로 시작할 때 안 잡혀있는 친구들은 한 번 더 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다 보니까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 요거 그대로 고3까지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있는 화법과 언어부터 해가지고 고3 수능까지 요거 거의 그대로 나오고요. 문제 수준도 사실 완전 똑같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 그럼 1학년 때는 안 배우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장 성분에 되어 있는 개념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문법 요소라든지 문법 요소가 뭐냐면 높임법 이런 거예요. 높임법, 시간 표현 이런 거 할 때 주어를 높이는지 목적어를 높이는지 이런 거 찾아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문장 성분인데 문법 요소라든지 아니면 중세국어 아까 나란말싸미 이러면서 있었을 텐데 그 중세국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게 주어인지 주격조사인지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려면은 얘가 잡혀 있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열리기 때문에 요 내용들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물론 중1, 중2에 하는 문법 개념도 잡혀 있어야지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논증이라는 개념은 사실 확실하지는 이게 막 제가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기는 확신이 없기는 한데요. 중학교 과정에서도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보니까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논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문학 지문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간혹 내신에서도 등장을 하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고요. 논술에서도 간혹 물어보더라고요. 했을 때 이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면은 다른 글들도 읽기가 쉬워지니까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중3에서 해야 하는 주요 내용으로 제가 꼽아 보았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똑같아요. 책은 무조건 읽고 들어와야 하고요. 저희 수업은 책을 읽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업이기 때문에 책 읽는 게 1번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체 교재도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용 이해 문제, 어휘 문제 꼼꼼히 읽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어휘력 높이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라든지 이 배경, 사회적 배경에 대한 거 배경 지식 넣어놓고요.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풀이입니다. 이 책 특히 중3 과정 책들은 제가 거의 다 고등학교를 염두에 두고 골라놓은 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 문제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글쓰기 하면서
약간 책들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는 찬성과 반대, 뭐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글쓰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업 후는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책을 읽어오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서 초고를 쓴 다음에 어처쓰기를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좀 더디다, 느리다 하는 친구는 남아서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럼 다음 주까지 해올래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과제가 부여가 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 수업 시간 내에 다 끝내고 그 다음 주 숙제, 다음 책 읽어오기를 위해서 최대한 책은 또 읽고 나머지 분도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업 방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시간표. 넘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수업하셔야 돼요. 네. 제가 시간표만 알려드리고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을게요. 저희는 사실 중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은 별로 없어요. 대신 수요반을 개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중3 수업을 하셔서 이제 중3반은 여기고 우리는 중1반, 뿌기반, 우리 뿌기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개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요반도 하나 개강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올라오는 학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중에 하나 선택,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그리고 문법을 조금 방학 때 했으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제가 고2를 좀 많이 했고요. 선생님이 고2를 많이 하셨거든요. 고3은 같이 치고. 그러니까 논증 얘기하셨는데 고1 논증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거의 모든 학교가 논증을 삼각산고 같은 경우 1학기, 2학기 다 논증에서 그때 그 선생님이 비문학 엄청 잘 내시더라고요. 문학 문제는 쉬운데 비문학 문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학교 아까 개성고예요.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진화를 뭐 다 낼 거야. 그건 개성고 성향이에요. 왜냐면 원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고 이게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는 약간 수준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성향이 드러나서 정말 똑같은 문제인데 경신고였던 것 같아요. 경신고랑 똑같은 문제인데 그게 진화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국어 문제인데 이 학교는 이 학교의 정답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엄청 욕먹었어요. 거의 비슷한 문제를 냈다가 경신 애들은 맞게 갔는데 얘는 틀리게 갔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생명경시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 성향들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신이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간표는 이렇게 하고 문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가 저는 조금 우리 예비 중2들은 좀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영리해요. 솔직히 해서 아까 뭐였죠? 의문책이 말씀하셨잖아요. 한글 맞춤법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의문체계 다음에 의문변동이라고 말씀하신 건 고1 교과인데요. 저희가 문법체가 시작되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거든요. 요걸 배우고 나면 한글 맞춤법, 우리 중학교 내신이 쉬워져요. 근데 한글 맞춤법은 그냥 이론 없이 이거야 외워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커서 그런지 저희 학원에서 문법을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저도 이게 사실은 내신 때 문법은 한번 훑고 끝이거든요. 왜냐면 계속 특강 때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다른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서 진도를 못 나갔대요. 사실 그래서 성인 여중이 소단원 하나가 빠졌어요. 2학년.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법은 예비 중2들은 꼭 하면 좋지 않을까. 중3들도 저거는 한 번밖에 안 했던 친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정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